서울에서 경기도 가평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위, 밤하늘에 빗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트럭 내부에서 느껴지는 엔진의 진동과 빗소리가 섞여 긴장감을 자아냈다. 조수석에 앉은 지현은 그의 손길이 허벅지 위에 닿자 숨을 멈췄다. 손은 묵직하고 단단했다. 운전대 위에 있던 그의 손과는 또 다른 힘이 느껴졌다.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볼까? 그녀가 속삭였다. 걱정 마, 가평엔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40살의 트럭 운전사,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지현 역시 결혼한 여성. 그들의 만남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날 밤, 가평의 어두운 고속도로 위에서 되돌릴 수 없는 불꽃이 타올랐다. 지현은 33, 서울 출신으로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 한진물류 대표 김태현의 외동딸이었다. 어릴 적부터 물류창고와 트럭 사이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엄격한 눈초리 아래 성장했다. 아버지는 늘 신뢰와 충성을 가족과 회사의 근간이라 믿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 이준호와 6살 난 딸 지아와 함께 겉보기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공허가 가득했다. 가끔은 무의미한 회계보고서와 정해진 가사에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의뢰로 시작됐다. 김민수를 시험해보라는 임무였다. 오래된 직원 중 하나인 그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어느 빗속 밤, 민수의 트럭을 멈추게 하고 강도 상황을 가장해 가짜 현금 5천만 원을 건네는 것이었다. 민수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회사에선 그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거부하면 그만큼 신뢰받는다는 뜻이었다. 지현은 연기자가 아니었지만 차가운 태도로 이 임무를 수행했다. 그날 밤, 가평의 외곽에서 민수를 멈춘 지현은 절박한 여인인 척하며 트럭에 올라탔다. 대시보드 위에 봉투를 조심스레 올려두고 말했다. 이 돈은 당신 것이 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강도 상황을 연기해주세요. 민수는 지현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려주세요. 그 순간 지현의 심장은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설렘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다시 마주친 민수는 더 이상 평범한 운전사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정직함과 품위가 그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모두 결혼했지만 그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회사 내부는 분주했다. 운전사들이 출입을 반복했고 사무실은 문서 산으로 가득했다. 지현은 침착하게 서류 더미 사이를 누비며 아버지의 부재 중 회사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 민수가 젖은 재킷을 입고 정시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접수 데스크에 가볍게 인사하는 모습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예전 같지 않았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해버렸다. 마치 사무실 전체가 그 순간을 숨죽여 지켜본 듯했다. 회의실에서 아버지가 연료비와 이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현은 민수의 존재를 전기처럼 느꼈다. 미세한 긴장감이 공간을 휘감았다. 회의가 끝나자 민수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따뜻했다. 지현은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었다. 그날 밤, 남편 준호 옆에서 잠들려 할 때도 지현의 머릿속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단단한 손, 진지한 눈빛. 죄책감과 동시에 다시 깨어난 삶의 기운이었다. 며칠간 회사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눈맞춤과 무언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금요일 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그와 함께 걷던 그 순간, 민수가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지현은 숨을 죽이고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비는 계속 내렸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그 어둠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현은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 내일 오전 6시. 조용한 카페. 서명도 없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알았다. 그 사람임을.
망설임과 죄책감, 딸과 남편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지만 결국 아침이 오자 지현은 결심했다. 조용한 카페에 들어서자 민수가 이미 한쪽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입술은 닫혔지만 마음은 떨렸다. 와줘서 고마워요. 민수의 무거운 목소리에 지현은 답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요. 하지만 그 밤 이후로 뭔가 깨어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가락을 맞닿았다. 그 짧은 접촉은 침묵보다 더 강렬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평범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지만 손은 쉬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헤어질 때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날 밤, 지현은 침대에 누워 남편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불꽃을 숨겼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위험과 욕망이 교차하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가평의 어둠은 한층 더 짙어졌다.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회사 내부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지현은 문서와 보고서 사이에서 민수와의 짧은 시선 교환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수 역시 그녀를 향한 눈빛에 감춰진 열망과 고뇌를 감추지 못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 지현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새벽 5시, 경기도 화성시의 낡은 모텔 청운. 서명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어둠 속에서 모터사이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모텔 앞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외관은 화려한 도시 서울과는 정반대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었고 약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담배 연기가 퍼졌다. 그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 속에서 번뜩이는 불꽃이 지현을 향해 있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민수가 말을 꺼냈다. 지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도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 왔어. 그들은 곧 조용한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앉았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와 지현의 턱을 들어 올렸다. 이젠 숨길 수 없어. 너를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지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첫 키스는 어색했지만 곧 깊고 뜨거운 열정으로 변했다. 그 순간 모텔방 안은 두 사람만의 세상이 되었다. 벽에 달린 오래된 전등 아래 지현은 검은색 레이스탑과 몸에 딱 맞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 민수는 터프한 인상의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서로의 몸이 맞닿으며 금단의 욕망이 타올랐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민수가 속삭였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미 늦었어. 그들은 서로를 감싸 안았다. 무겁고 깊은 숨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러나 문득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몸을 떼고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지?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다. 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차야. 분명 감시하는 거야. 그날 밤, 지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망가질 거야. 그러나 민수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다음 날, 회사에서는 아버지 김태현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딸아,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다. 지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변명하지 마라. 회사와 가정 모두 위험하다.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 하지만 지현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번뜩였다. 아버지,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사 복도로 나서던 중 지현은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말없이 모든 것을 전했다. 우린 함께야. 그리고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며칠 후 비 오는 밤 민수는 트럭 운전석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번 주말 부산까지 가는 야간 운행이 있어? 같이 갈래? 지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가자.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다.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마치 서로의 운명을 확인하는 듯 했다.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빗방울이 윈도우에 부딪혔다. 민수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지현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지현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이란 게 그렇지 뭐, 예상 못한 대로 가는 거야? 어쩌면 나도 트럭처럼 길 위에서만 제대로 살아가는지도 몰라. 지현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 둘 다 길 위에 방랑자네. 근데 난 내가 없으면 길 잃은 고양이 같아.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내 길잡이야. 단, 길 잃으면 책임져야 해. 지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길 잃은 척하면서도 내 손 놓지 않을게.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지현은 아버지의 비서에게 불려가 사진 한 장을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지현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회사와 가족, 아니면 그 남자. 지현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러나 그 대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현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은 끝낼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도 내 삶의 일부이니까.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1시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 마지막 기회야. 메시지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지현은 혼잣말하며 트럭 키를 움켜쥐었다. 가평의 빗속 고속도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운명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의 밤은 짙은 안개와 함께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현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손에 쥔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민수의 거대한 차량이 불빛을 밝혀 휴게소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조심스레 내렸다. 검은 재킷이 빗방울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늦지 않았네.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여기서 끝내야 하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끝내긴 아직 이르다. 우리에겐 아직 싸울 이유가 있어?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지현은 눈을 감고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휴게소 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추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차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현의 아버지, 김태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냉철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수는 조용히 지현을 뒤로 밀치며 아버지를 마주했다. 당신이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의 음성은 굳건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김태현은 천천히 다가와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사진 몇 장과 함께 경찰서에서 온 듯한 서류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너희 둘 모두 끝장을 보게 될 거다. 지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이길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도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고속도로 위 불빛들은 마치 운명을 비추는 별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누가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될지 아니면 모두가 무너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게소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 그의 눈동자에는 냉혹한 계획이 스며들어 있었다. 모두가 몰랐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 그림자는 미소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평의 밤은 끝없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펼쳐질 운명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는 더 큰 비밀과 배신, 그리고 사랑의 시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깊은 안개가 깔린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의 새벽,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숨결을 하얗게 만들었다. 지현은 민수와 함께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김태현의 등장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휴게소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선 끝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현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렇다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 선택이니까. 민수의 손이 지현의 손을 찾아왔다. 손가락이 서로 얽히며 따뜻함이 전해졌다. 트럭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멜로디처럼 울렸다. 가평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깨졌다. 민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침착해? 너도 나처럼 긴장 좀 해봐. 지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다. 내가 긴장하면 내 앞길까지 막힐 테니까. 게다가 나 트럭 운전석 옆에서 긴장하는 거 별로 안 어울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는 길 위에 대장이 필요해. 그들의 대화는 어색한 긴장감 속에 웃음으로 녹아들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아버지의 감시와 남편 준호의 의심,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 전쟁까지. 지현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이 무거운 책임과 후폭풍을 동반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사무실. 김태현은 냉철한 얼굴로 지현을 불렀다. 더 이상 숨기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든 그 끝은 내 손으로 책임져야 한다. 지현은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담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감당할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날 저녁, 지현은 집에서 남편 준호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너무 피곤해 보여. 지현 씨. 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엔 갈등과 죄책감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지현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 부산까지 긴 운행이 있어. 같이 갈래? 지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가자. 그들의 결정은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었다. 밤늦게 출발한 트럭 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길 위를 달렸다. 빗속에서 반짝이는 도로 위에 민수의 손이 지현의 허벅지를 스치자 지현은 숨을 멈췄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지현이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답했다. 인생이란 게 그렇지 뭐, 어쩌면 우리 둘 다 길 위에서만 진짜 살아가는지도 몰라. 지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린 이 길 위에 방랑자네. 하지만 난 내가 없으면 길 잃은 고양이 같아. 민수는 농담처럼 말했다. 그럼 내가 내 길잡이야. 단, 길 잃으면 책임져야 해. 지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그럼 길 잃은 척하면서도 내 손 놓지 않을게.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현은 아버지의 비서에게서 사진 몇 장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지현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회사와 가족, 아니면 그 남자. 지현은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저는. 그러나 대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현은 다짐했다. 이 사랑은 끝낼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도 내 삶의 일부이니까. 그 순간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1시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 마지막 기회야. 메시지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지현은 혼잣말하며 트럭 키를 움켜쥐었다. 가평의 빗속 고속도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운명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 늦은 밤의 고요함을 깨는 빗방울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현은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은 조심스레 트럭 핸들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오늘 밤 11시. 마지막 기회. 메시지는 마치 운명을 알리는 예고편 같았다. 마음 한켠에 자리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그녀를 흔들었다. 한편 민수는 트럭 엔진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운전대를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지현 씨,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만 함께라면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고 지현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맞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와 결심이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빗속에 젖은 노란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주변은 적막했고 가끔 트럭 몇 대가 지나갈 뿐이었다. 지현은 트럭 문을 열고 내렸다. 검은색 레이스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청바지, 그리고 살짝 드러나는 목선과 팔의 곡선은 은은한 관능미를 자아냈다. 민수는 짙은 남색 재킷에 흰 티셔츠, 그리고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거친 손길과 대비되는 섬세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여기서 끝내자. 민수가 낮게 말했다. 지현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대답했다. 끝이라면 제대로 끝내야지.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휴게소 입구에 한 대의 검은 SUV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태현, 지현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기서 끝이다. 지현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김태현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며 냉철하게 대답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너희 둘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있다. 그 순간 휴게소의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였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그 인물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했다. 지현은 민수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트럭은 다시 시동을 걸었고 두 사람은 빗속 고속도로 위를 달렸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긴장과 열정으로 끌어올랐다. 길 위의 방랑자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남겨진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누가 먼저 움직일지, 누가 마지막까지 버틸지 알 수 없는 운명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